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021년인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그에 맞춰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학우들은 급격하게 바뀐 대학 생활에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통학 시간이나 학우들과의 유대 관계 등의 문제를 걱정하던 학우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한 학교 생활 중에서 학우들이 만족하거나 실망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는 건 중요한 안건인데요. 학우들의 학교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수업 방식과 성적, 그리고 교내 활동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 현 실태와 함께 학우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먼저 수업 방식입니다.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 그리고 대면 강의의 총 3가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녹화와 실시간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모두 들어봤는데 녹화 강의는 틀어놓고 방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집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타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요. 각각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의 질이 비슷하기에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화 강의가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실시간 강의의 비중이 높은데요. 나아가 녹화 영상과 실시간 수업을 함께 활용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활용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란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입니다. 수업 방식은 대학교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홍익대학교는 녹화 강의가 약 25%, 실시간 수업은 약 71%로 실시간 수업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비해 카이스트는 실시간과 녹화 강의를 혼합한 수업이 약 49%, 실시간 수업이 약 44%로 실시간과 녹화 강의를 함께 진행한 비율이 높은데요.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룬 만큼 프로그램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서버가 불안정해서 재시험을 보는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사회과학대학의 특정 전공 수업 시험을 보는 도중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재시험을 보게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측에선 긴급 LMS 서버를 점검했는데요. 5월 21일 오후 5시부터 5월 24일 오전 9시까지 3일 동안 서버를 잠시 막아놓았습니다. 학우들은 녹화 강의의 출석이나 과제 제출과 관련한 다양한 불편함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수업에서 만족했던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학우들은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응답 결과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면과 녹화 그리고 실시간 수업 중 무슨 수업을 가장 선호하냐는 항목에서는 녹화 강의가 약 78%이고 실시간 화상 강의가 약 20% 그리고 대면 강의가 약 2%였습니다. 녹화 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학생들은 개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45%이고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응답이 약 32%로 가장 많았는데요. 학교 측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수업 방식의 방향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녹화 강의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한 학교 측뿐만 아니라 학우 측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우들은 어떤 수업 방식이든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요. 원활한 소통을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성적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성적 평가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줌이나 구글 미트를 통한 온라인 수업 시 완벽한 수업 분위기나 기술 수준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적 평가 방식은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상대평가와 완화된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가 대표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교수님 재량으로 학점을 부여하거나 선택적 학점 패스제를 도입한 학교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 1학기에 완화된 상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절대평가를 실시했다가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완화된 상대평가로 전환했는데요. 완화된 상대평가의 요지는 A 학점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B 학점 이하는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우들의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평가로 학점을 받는 우리 학교의 학우들이 취업시장에서 성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숭실대학교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코로나 이후 계속 절대평가였어요. 작년 1학기부터 계속 절평이었는데 학교를 못 간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전보다 학점 받기도 더 쉽고 좋은 것 같아요. 학우들은 취업시장에서 비교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학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완화된 상대평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학우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변화된 성적평가 방식으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입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란 코로나 이후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학점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적 공신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학우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요. 저는 올해 처음 대학교에 들어와서 한 달 전에 첫 학점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로 완화된 상대평가가 실시된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같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우들에게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학우들이 85%였습니다. 상대평가는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한 동기유발이 잘 되지만 학점을 좋게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절대평가는 학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학점이 아니라 다른 목표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이와 같은 학우들의 성적 만족도와 의견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학교의 교내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나 우리 학교 동아리나 학회는 코로나19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습이나 대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교내 활동들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부상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회 중 하나의 경우 영상 콘텐츠 제작이 활동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촬영을 진행하면서 원활한 학회 활동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몇몇 학우들은 영상 제작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학회에 관한 학우들의 불편은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우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갈 일이 없어지면서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비대면 위주의 활동이 약 73%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비대면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이 예전보다 덜하고 친해지기 어려우니 동아리를 물려주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교내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과 활동 지원금 확대 등의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2학기 때에도 교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에 교내 활동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활동들은 대면에 비해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보다 흥미도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우들의 교내 활동 참여율 개선에는 학교 측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동아리가 기존의 활동을 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교내 활동의 홍보가 필요한데요.
2021년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만큼 동아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지속되면서 올해 역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봉사나 전시회 등의 현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아리 활동도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 첫 해보다는 지원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대신 학교 본부는 2학기 동아리 활동 정상화에 사전 대비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학생회관 공연 연습실 공사를 추진하고 물품 보관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교내 활동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내 활동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교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인데요. 교내 활동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을 위주로 하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건 불가피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친목과 경업 쌓기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을 그닥 참여하진 않았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리 진행 자체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내 동아리에 대한 정보도 없이 한 학기를 보냈는데요. 더불어 학회 활동을 하거나 소모임을 하는 것도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가 심화되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학생회나 학교 홍보대사 등의 공식적인 활동으로만 동기와 선후배들을 만났는데요. 이렇듯 공식적인 모임은 학교를 대표하기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원활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학회와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의 빈도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타학교 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지 못한다는 불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학교는 최소한의 활동만 대면으로 유지한 채 대부분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요. 특히 교내 활동은 학우 측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지키며 비대면 위주로 활동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선 학우들의 요구에 발맞춰 활동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장기 지속화되면서 학우들은 학교에 아무런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한 학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강의나 성적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우들의 불만이 끊없이 제기되었고 이 일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비대면 체제를 기본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한 학교는 학교 내에 대두된 문제들이나 학교의 비활성화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EBS 손민영이었습니다.